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KP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피부병리와 진단검사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서남수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대한문신 피어싱 학술대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국과 시차 관계로 사전 음성 녹화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간략하게 문신의 역사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미용의학적으로 문신이 활용되는 예를 살펴보고 문신의 원리와 테크닉을 조직학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린 뒤에 문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문신 잉크, 즉 염료의 성분과 제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문신을 한 뒤에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피부의 조직 병리학적인 변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그리고 또한 문신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잘 예상하지 않는 의료시술 또는 진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신의 예술적인 기원을 조사해보면 인류 선사시대까지 거슬러가는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체 일부분의 색소를 이용해서 일종의 표식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묘사는 문자나 수천 년 전 벽화, 그리고 때로는 잘 보존된 미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문화권에 따라서 문신은 종교적인 배경이나 다른 이유들로 잘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한국이나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처럼 역사적으로 터부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모든 문화권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문신과 바디 피어싱 등이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어가고 있으며 예술미나 개인 감성 표현의 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가면서 문신과 피어싱 같은 바디 아트 산업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꽤 오래전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신이나 바디 피어싱에 따른 합병증이 약 2% 정도로 나와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종류의 잉크와 다양한 피어싱 재료로 인해서 이런 합병증과 원하지 않는 부작용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문신의 흔적은 기원전 3300년으로 추정되는 미라의 피부에 남아있는 흔적인데, 이런 비교적 원시적인 형태의 문신은 아메리카 원주민, 폴리네시아 원주민, 그리고 뉴질랜드 지방의 마오리족들이 피부에 새기는 사회 계급, 결혼 여부, 부의 상징 등을 나타내는 표식을 유럽 선원들이 따라하게 되면서 먼저 유럽으로 전파된 뒤에 다른 대륙으로도 유행이 퍼지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신이라는 것은 결국 인체의 피부에 지워지지 않는 염료를 이용해서 그림, 인물, 기호, 문자 등을 새기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말하는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타투건이라고 하는 재봉틀 원리와 비슷한 전동 문신 기계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에 염료가 묻은 바늘을 수차례 피부에 많이 찔러 넣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문신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일회용 비닐로 기구를 감싸고 바늘 및 피부에 닿는 부분은 일회용품을 이용해서 위생적으로 문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신을 전문적으로 하는 문신샵과 이에 재료를 공급하는 문신 재료상이 미국에서는 아주 큰 규모의 시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피부 문신은 자기 표현의 방식을 넘어서 미용이나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도 이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시술받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썹 문신, 그리고 최근에 유행을 타고 있는 두피 문신이라든지, 유방절제술 이후에 유두와 유륜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문신이 활용되기도 하고, 화면 아래쪽 중앙에 보이는 백반증 환자들의 탈색된 피부를 주변과 비슷하게 미세 문신을 이용해서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들거나 흉터를 문신으로 잘 보이지 않게 가리는 효과를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의학적인 용도로서는 소화기 내시경 시술 시에 용종이나 의심되는 부위를 내시경으로 생검하거나 절제할 경우에 병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만약 악성이나 전구암으로 진단이 되었을 때 다시 내시경을 통해서 완전히 남은 병변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문신으로 기존 위치를 표시해 놓지 않으면 상처가 아물면서 나중에 이 위치를
찾기 힘들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점막 하층에 검은 문신 염료를 바늘로 집어넣어 다음 시술을 할 때에도 원래 위치를 찾기 쉽게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종양 방사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조사 범위를 조절하는 데 이용하는 기준점을 매번 다시 찾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이처럼 문신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문신의 원리를 조직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림에서처럼 일종의 전기 재봉틀의 원리와 비슷한 끝부분에 잉크가 들어있는 여러 개의 바늘이 반복적으로 피부 속으로 잉크를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바늘이 들어가는 깊이가 조절이 가능하지만 표피 아래쪽 1에서 2mm 깊이에 있는 진피층, 즉 더미스에 잉크가 들어가도록 맞추어져 있습니다. 몸의 부위에 따라서 표피, 즉 에피더미스의 두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문신을 하는 시술자들의 경험도 나중에 문신의 결과물, 즉 선명도나 번짐의 정도, 부작용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잉크를 피부 표면에서부터 밀어넣기 때문에 표피에도 잉크가 남아있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피는 탈락하고 또는 염증 반응으로 이런 잔존 잉크가 없어지게 되면서 진피층에만 잉크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신을 하고 나서 바로보다 표피 부분의 잉크가 제거되는 1, 2주 뒤에 문신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는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보게 되면 좌측 상단의 그림에서처럼 바늘이 잉크를 진피층까지 밀어넣게 되고 오른쪽 상단의 그림처럼 바늘이 들어갔다가 나온 부위에도 표피층에 잉크 흔적이 남게 됩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염증 반응과 표피 탈락 등으로 표피층의 잉크는 대부분 제거되고 왼쪽 하단에 보이는 피부 조직처럼 진피에만 잉크,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가 남아서 우리 눈에는 표피를 통해서 문신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신을 할 때에는 적정 깊이에 적당량의 잉크를 넣는 기술이 중요한데 위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처 치유 과정 이후에는 표피에 있는 잉크는 분해되거나 표피 세포와 같이 탈락하여 제거되기 때문에 너무 얕게 잉크를 주입하게 되면 문신이 제대로 새겨지지 않고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진피층 가운데층에 잉크를 주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위는 사실 우리 몸에서 면역작용이 활발한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 진피층에 이물질인 잉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 특히 조직구라고 하는 대식세포들이 이것을 포식해서 제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만 이들 잉크의 성분이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비활성 물질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잘 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잉크가 오래 남아있게 되지만 이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잉크가 분해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문신이 흐릿해지고 점점 옅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잉크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 피하층까지 들어가게 되면 잉크가 주변으로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문신이 번지는, 즉 블러링 효과가 나타나고 문신의 형태가 오래 보존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문신의 원리를 이해하면 문신 제거술의 기본 원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문신 제거는 면역세포들이 처리를 하지 못하는 비활성 잉크를 잉크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태우고 작은 입자로 분해해서 면역세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문신 후의 상처 치유 과정을 피부과적 그리고 조직병리학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먼저 문신 직후와 일주일 정도까지는 문신의 크기와 잉크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심한 염증 반응과 함께 진물이 나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이 흔하게 관찰되며 이런 진물이 굳어서 딱지라고 하는 스캡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2주 정도까지는 피부에 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가 벗겨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2주가 지난 뒤에는 비교적 안정화되어서 피부 손상이 회복되지만
깊은 진피층에는 아직 회복작용이 진행되고 있고 이때까지도 약간 문신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문신이 가장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신 직후, 즉 day 1, day 0의 문신은 젖은 것처럼 웨트하게 보이는데 이는 염증 반응과 진물이 생성되기 때문이고, 맨 오른쪽 아래의 7일 후 문신을 보게 되면 처음보다 좀 더 그림이 선명하고 처음과 비교해서 젖은 느낌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병리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미경하에 관찰하게 되면 맨 위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첫째 날에는 표피층에 많은 염증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이고 3일째에 이르러서는 일부 표피 세포가 염증으로 인해서 탈락하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5일째 되는 조직 슬라이드를 보면 염증 반응이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잉크, 여기서 보이는 검은색 입자를 말합니다. 가 진피층에 골고루 퍼져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면역작용에 의한 잉크 분해와 점진적인 제거로 인해서 모든 문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차 경계가 흐릿해지고 농도가 옅어지게 됩니다. 잉크 종류와 문신 부위 그리고 문신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신이 흐릿해짐의 차이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역작용의 원리를 이용하면 왜 어떤 부위의 문신들이 더 빨리 흐릿해지고 지워지는지, 그리고 어떤 잉크들이 더 빨리 퇴색과 변색을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관절 부위나 손바닥, 발꿈치 등에는 문신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도 움직임 때문에 잉크가 옆으로 퍼지고 표피축으로 밀려나기도 하며 이에 면역작용이 활발해져서 더 빠른 시간에 잉크가 분해되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맨 왼쪽 위에 발 뒤꿈치에 예쁜 복숭아 문신을 했는데 2주도 되지 않아서 퇴색이 많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고, 같은 원리로 손가락 옆면에 새긴 광선검 문신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빠르게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 알려진 사실은 세밀한 문신, 즉 선이 가늘거나 글씨를 작게 문신하는 경우도 잉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면역작용에 의해서 제거되는 효과가 더 눈에 잘 띄이고 흐려지는 효과가 비교적 더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문신의 기술과 함께 문신의 성공 여부, 다양한 효과, 만족도, 그리고 생체 안정성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문신에 사용되는 잉크입니다. 문신 잉크의 성분은 크게 염료, 즉 피그멘트와 캐리어라고 하는 용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염료는 구성 성분에 따라서 중금속으로 이루어진 메탈릭 피그멘트 또는 탄소 화합물 성분인 오르가닉 피그멘트, 그리고 플라스틱 입자를 활용한 플라스틱 피그멘트들로 구별할 수 있고, 이들의 다양한 성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상을 구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발트 성분이 들어있는 염료는 파란색, 크롬 성분이 들어있는 염료는 초록색 등을 나타내는 데 이용합니다. 용매는 이들 염료를 녹여서 액체상의 균질액으로 만드는 물질을 말하며 흔히 증류수, 에틸알코올, 글리세린 등이 이용되는데, 이들 잉크가 또한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용매를 이용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으로부터 많이 이용되던 잉크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다양한 잉크들이 혼합되고 개발되고 실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수없이 많은 종류의 잉크가 난립하게 되면서 더욱 다양한 피부 반응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잉크들이 비교적 피부 반응과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고 안정적이라면, 최근에는 선호도에 따라서 비건 잉크라고 하는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잉크들을 개발해서 판매한다든지, 야간에 자외선을 비추면 형광작용을 일으키는 잉크, 그리고 일부러 빨리 없어지게 하는 그러한 잉크 등
기능과 선호도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지만 이들의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나 또 장기간에 걸친 피부 면역 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임상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검은색 계통이 아닌 컬러풀한 문신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금속이 들어있는 잉크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들 성분에 따라서 알려져 있는 비교적 흔한 피부 부작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잉크는 비교적 제일 오래 사용되고 안정적인 잉크이지만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빨간색 잉크는 경계성 피부 반응, 노란색 잉크는 광과민성 피부염, 초록색 잉크는 심한 습진성 반응, 파란색 잉크는 유가종성 피부질환 등이 일부 케이스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반응을 피부과 그리고 병리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손등의 문신의 부위를 따라서 일어나는 과민성,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 다양한 정도의 세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이는 팔의 문신 부위는 너무 심한 반응으로 표피 피부가 괴사될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문신 부위는 글자를 따라서 문신이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리학적으로 피부 아래의 잉크 성분, 여기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검정 그런 입자들이죠. 에 반응해서 유가종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구들이 뭉쳐서 만드는 그런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가종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으로 인한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편평태산과 같은 루푸스양 피부 질환과 같은 임상 형태를 보이거나 피부암과 비슷한 문신에 대한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가장 이 중에서도 흔하고 감별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문신에 따른 감염과 다른 피부 부작용을 감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케이스는 붉은색 염료로 문신을 한 뒤에 편평태산과 같은 심한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문신의 시점과 임상 히스토리가 감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케이스는 오염된 문신 잉크로 인해서 마이코박테리아라는 세균에 감염된 경우입니다. 문신 잉크를 물이나 다른 잉크와 샵에서 직접 혼합하는 과정에서 멸균 절차를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증류수나 생류수는 멸균수가 아니고 일부 세균들은 이들 액체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바늘을 이용한 상처를 내는 행위를 하는 문신 샵들에 대한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흔히 간과되는 문신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있는데, 피부에 넓은 면적으로 새겨지는 문신의 경우에 있어서 피부에서 림프절로 이들 잉크 입자들이 면역세포에 의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차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조직구들이 이들 문신 잉크 입자를 분해해서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림프의 흐름을 따라서 애과 림프절 또는 서해 림프절과 같이 큰 림프절로 이들 입자를 옮기게 되고, 만약 암이나 다른 질환의 치료 과정 중에 이들 림프절을 같이 제거하여 전이 여부를 판별하려고 할 때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잉크 입자들이 조직을 가려서 암세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흔히 임상에서 보는 경우로는 등이나 가슴 쪽에 큰 문신을 하게 되고 나중에 유방암으로 절제술과 함께 림프절을 제거할 경우 림프절에서 이런 잉크 입자들이 조직을 가리는 그런 현상을 흔히 보게 됩니다. 또한 일부 중금속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잉크를 사용하여 문신을 한 부위에 방사성 치료를 하거나 하는 경우 화상을 입거나 이미지 판독에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것을 요약하자면 문신의 원리와 피부 반응, 그리고 문신이 피부에서 점차 제거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잉크 성분이 서로 다른 피부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문신을 시술하고 문신의 대중화 확산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